안녕하세요. 프로ton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71회차 최종 분석 짧게 빠르고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음, 거듭 강조하지만 예.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챔스 마지막 조별 예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토토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빨리 하고. 우선 알아봐야 될 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중계권을 약 11조 원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사자 멋있죠? 예, 영국이 대표하는 게 사자입니다. 예. 자,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은 5개로 분할돼서 판매돼요. 52경기, 50경기, 66경기, 44경기, 58경기, A, B, C, D 이 5개로 분할해서 팔거든요. 이걸 입찰해서 사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중계권 샀어. 그러면 그거 다 중계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20개 팀이잖아요. 한 팀이 38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20개 팀이니까 10개 하면 380경기. 380경기. 그죠? 그 380경기 중에 일부 경기를 빼고 나머지 경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네. 그게 구성이고요. 이제 보시면 TNT 스포츠라는 곳에서 A를 샀어요. 52경기. 나머지는 이제 하늘 스포츠, 스카이 스포츠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다 해서 4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원에 판 겁니다. 엄청나죠? 예. 이게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여러분. 이 규모는요, 그 NFL 미식 축구, 예, 미식 축구 빼고는 최고 최고 수준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식 축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근데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 이거는 영국 내에서 이고요. 영국 떠나서 이제 인터내셔널은 또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 인터내셔널 계약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개 다 합치면 한 2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24조 원 정도 될 건데 그 24조 원 되는 것 중에 어, 일단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프리미어 리그는 토요일 오후 3시 블랙아웃 시간대라 그래가지고요. 요때는 이제 중계를 안 해요.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보라고. 토요일 오후 3시 경기는 그래요. 블랙아웃 시간대라 그래가지고 이때 거는 색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 보려면 이제 불법 시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국을 떠난 지역에서는 이제 3시 경기를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예, 아니면 뭐 영국 사람이 한국 포티비 가입해가지고 예, 그 아이디로 VPN으로 접속해가지고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봅니다. 예. 아니면 경기장 가서 봐야 돼요. 뭐 A 몰고 해가지고 총 270경기를 중계하게 되는데요.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제가 얘기하는 블랙아웃 시간대예요. 예. 여기 이게 270경기잖아요. 네. 해가지고 이 270경기를 4년 동안 하면 이제 11조 원을 받는 거예요. 예. 엄청나죠. 영국 내에서만. 인터내셔널은 이거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4조 원 정도 될 거. 이번에 인터내셔널도 새로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하면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 24조 원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루턴 타운이 수격할 때 3천억 매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올라가면 이제 3천억을 받거든요. 3천억 정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중개권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중개권료에서 수익 중 50%는요, 20으로 나눠가지고 20개 팀이 똑같이 나눠가져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25%만 이제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여순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요. 나머지 이제 25%는 이제 생방송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그 팀들에게 이제 생방송을 했으니까 생방송에 대한 뭐 보상금? 아,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기 팀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중개권료 이제 배분을 많이 받겠죠. 많이 받아도 50%를 엠빵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적게 받는 팀은 한 100억 받고요. 많이 받는 팀은 1,500억 정도 받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2팀도 돈이 많죠. 그리고 또 강등될 때 또 이제 발전기여금이라 그래가지고 또 돈을 받아요. 이 메뚜기로 올라왔다 강등됐다 올라왔다 강등됐다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돈 많이 받아요. 강등될 때마다 기여금을 받으니까 발전금을 받으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거. 약팀도 돈을 그래가지고 약팀이 비싼 선수를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비싼 선수를 살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팀들은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 개보수에 돈을 많이 씁니다. 경기장이 크면 블랙아웃 시간대도 있고 이러니까 경기장이 크면 딱 꽉꽉 차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토트넘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게 바로 경기장을 새로 짓고 거기서 나오는 돈입니다. 큰 경기장은 그만큼 돈이 돼요. 관람료도 비싸거든요, 이거. 중개권료 변화 추이를 보면 이제 보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92, 97, 97, 2001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죠. 살짝 올랐어요. 이제 인터넷이 이제 통신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스마트폰이 완벽하게 이제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리 잡고 이제 모바일 송출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코로나 때문에 한번 처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2025년까지는 큰 차이 여기서 머물러 이 돈이 약 20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요 5배가 커진 겁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6.7 엄청나게 뛰었죠. 예. 이게 6.7 빌리언 파운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6.1인가? 아, 6.1인가 그랬던 6.2 빌리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인터내셔널이 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 걸 생각하면 2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24조. 24조 원? 아, 24조 원 되겠구나. 2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해가지고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자료에 따르면요. 유럽 축구 시장 규모는요. 약 280억 유로예요. 하나 40조가 넘는 거대 시장이죠. 이 중 5대 리그가 약 156억 유로, 22조 정도, 5개 리그가 절반인데 이게 자료가 2018년인가 17년 자료거든요. 7년, 18년 자료인데 최근 걸로 하면 더 벌어졌을 거예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EPL은 출범 초기부터 중간권을 모든 팀들이 등등하게 얘기해드렸죠. 예. 50%를 성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배분하고요. 나머지 50%중 25%는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생중계 경기에 주관한 홈팀의 중계수만큼 일정 금액을 받고요.
이제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은 영국 내 중계권 수익의 25%만. 그것도 이제 1위 팀이라고 해가지고 22위 팀보다 20배 많은 수준으로 못 받아요. 20배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정의롭게 중계료가 골고루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상승 효과를 냈죠. 그래가지고 다른 독일도 비슷하거든요. 독일이 이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독일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독일 리그가 계속 발전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페인은 망했죠. 사실 이게 중계권료를 뭐 차등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입니다. 영국 GDP랑 스페인 GDP, 스페인은 우리보다 낮거든요, GDP가. 그리고 영국은 일본 다음이잖아요. 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뿐일 거예요, 아마. 네. 독일 다음이겠구나. 네, 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커요. 네, GDP가 이만큼 큽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뭐 축구는 거의 뭐 유럽에서는 거의 뭐 생활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축구가. 그렇기 때문에 단일 그걸로는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기 때문에 고작 270경기로 이만큼 11조 원, 4년간 11조 원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몰랐네요, 진짜.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챔피언십을 분석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챔피언십에, 그, 24개 팀이라고 그랬나요? 24개 팀이 이제 46경기를 한다 그랬죠. 46경기를 한다 그랬는데, 24개 팀이 중에 13개 팀이 외국 구단주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가면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챔피언십도 엄청 커졌어요. 이거 여기서 떨어지는 세 개 팀이 받는 그 발전 기금이랑 이게 2부에 그대로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십도 엄청 큽니다. 시장 규모. 이 아니 커요. 그래가지고 챔피언십 중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쿠팡을 보면 된다. 챔피언십 이렇게 돈 많은데 얘네들 근데 좀 경기 자체에는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챔피언십에도 VAR 주고 심판 질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죠. 하지만 영국 축구협회가 그 장사를 잘하는 건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요번 회차 분석을 13분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떠들었네요. 이건 근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해드린 거고요. 분석을 간단하게 할게요. 어,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표시해 둔 경기를 분석할 건데 비아레알이랑 소시에다드 경기를 보면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작은가요? 키워볼게요. 보이시죠? 자, 비아레알이 감독을 바꿨습니다. 마르셀리노. 예, 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죠? 마르셀리노가 온 후로 확실히 달라졌어요. 마르셀리노 온 이후로 경기예요. 2승 3무긴 한데 경기 내용이 좋아졌어. 실점이 확 줄었죠. 네, 확 줄고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아레알이. 사실 이번 경기가 가장 소시에다드라는 팀이 강팀이라서 이번 경기가 가장 큰 난관이고요.
유로파 리그는 뭐 2위를 확보한 상태라서 여유가 있어요. 근데 2위도 좀 위험하죠. 왜냐면 2위 하면 챔스 3위 하는 팀이랑 붙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승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긴 합니다. 그래도 2위를 확보했다는 건 좋죠. 지금 현재 팀 공격 자원 대부분이 부상이고 키퍼도 부상이고 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팀이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아픈데,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의 컨디션이 나쁜 게 문제인데 이번 경기에는 로벤 르 로르망이라는 주전 수비수가 못 나옵니다. 얘가 있어야지만 이 수비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얘가 빠진 게 좀 크긴 해요. 소시에다드가 의외로 스쿼드가 좀 얇아. 그래도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역습이죠. 이마누엘 감독이 만든 역습. 그 역습 한 방에 무너진 팀들이 진짜 많아요. 챔스도 뭐 순항 중이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시에다드 비아레알 경기는 패를 보고 싶긴 한데, 어, 무승부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잠시만요. 마르셀리노 온 다음에 비아레알의 수비가 확실하게 탄탄해졌습니다. 확실하게 탄탄해졌고, 상대 이제 마르셀리노가 확실하게 스페인 축구를 잘 아는 게 스페인 축구 흐름을 잘 읽다는 게 느껴져요. 네. 경기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실패했지만 비아레알에서 귀신같이 극복해낼 거라는 거, 부활할 것 같아가지고 이 경기는 비아레알 무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세비야 경기는요, 마요르카는 득점력이 문제죠. 그래도 수비는 어느 정도 해서 무자비가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비야도 살아나고 있고요. 세비야도 감독이 바뀌었죠. 감독이 상당히 좀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근데 진짜 세비야한테는 현재 이 경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비야는 주중에 있을 챔스에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한다고 챔스 가는 건 아니고요. 챔스 가는 건 아니고 올인해가지고 유로파를 가야 됩니다. 그 경기 이기면 되거든요. 유로파 가면 또 세비야가 이제 또 왕이죠. 네, 유로파의 왕 세비야. 가면 탑독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막 잘해요. 세비야는 유로파만 가면요 미쳐버리는 팀. 토너먼트 가면 더더욱 미치고요.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좀 많이 가네. 네, 에버턴 첼시 경기를 보면요. 에버턴이 심상치 않아요. 요즘 뉴캐슬을 3대 0으로 압도해버렸죠. 무엇보다 베투가 골을 넣었다는 게 큽니다. 제가 예전에 베투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베투가,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최고의 9번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실하고, 빠르고, 페달도 되고, 발도 좋고, 키도 크고, 덩치도 되고, 포르투갈의 국대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예. 포르투갈의 국대 후보 중에 한 명인데, 98년생으로 이미 국대에 들어갔어야 될 나이인데, 워낙 포르투갈이 이 호날두가 빠지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긴 한데, 포르투갈이 워낙 이 스쿼드가 단단해가지고요. 거기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잠재력만 놓고 보면 진짜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거든요. 와, 근데 잭슨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터지기 시작하면. 예. 잭슨 입수에 가까운 득점 마무리를 거의 뭐 증명을 했죠. 예, 첼시의 잭슨. 날리는 게 몇 개인지 모릅니다. 예. 은쿠쿠만 지금 보고 있어요. 은쿠쿠가 지금 현재 은쿠쿠가 일단 은쿠쿠가 이 경기도 못 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첼시는 득점력이 제 문제인데 사- 사실 에버턴이 최근에 하는 걸 봐가지고 첼시한테 크게 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무승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롬이랑 웨스트햄은 런던 더비죠. 근데 이게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웨스트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길래 그래도 무패 중에 일단 무를 고르긴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더비입니다. 일단 더비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웨스트햄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패를 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깨름직해가지고 무승부로 바꿨습니다. 네, 바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트넘이랑 뉴캐슬 경기는요. 토트넘 승인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경기 그냥 하는 거 봐서 뉴캐슬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뉴캐슬은 다음 주 챔스가 더 중요합니다. 챔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게 뭐 16강을 간다 안 간다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로파도 못 가요. 비교도 무조건 이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토트넘 승. 토트넘 포스테코글루는 펩 축구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비엘사 같아요. 뭐 물론 펩이랑 비엘사랑 비슷한 점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비엘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물론 극단적인 개겐 프레싱이 안 나오는 점이 조금 비엘사즘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 90분 내내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 비엘사즘에 더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랑 지로나 바르셀로나는 뭐 챔스는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이 경기 왜 패를 났냐면요. 바르셀로나는 현재 부상 선수가 가비, 아, 사비의 점수를 예,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가 빠졌죠. 테르슈트게 후문장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마르티네스도 빠졌죠. 예. 해가지고 중심축을 놓고 보면요.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물론 키퍼가 백업이 나와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심각합니다. 예. 디로나는 뭐 얘네도 뭐 계속 없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아, 결장 의심이 조금 문제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고 이 경기는 이변이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패를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보면 무승부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와 함께 이번 주 분석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챔스 좀 자료 준비하고 분석하도록 하고요. 쓸데없는 이걸 너무 길게 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는 결국 돈입니다. 프로스포츠는. 네. 그래서 저걸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베팅하시는 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유럽에 베팅 있잖아요. 배트맨 같은 거. 스포츠토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석을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